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주에 새 책 받아갖고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 들어가서 103조 중과세 들어갈 차례죠? 예. 자, 갑시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취득세 표준세율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중과세율로 넘어가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세법을 공부할 때 가장 짜증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세율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지난 시간에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옵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우리 과세 표준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고, 특히 요 세율 중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가장 기본이 되는 무슨 세율? 표준세율을 배웠죠. 표준세율.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지금 현재 취득세 표준세율은 종전의 취득세와 종전의 등록세를 합한 세율이 바로 뭐다? 표준세율입니다. 그랬어요. 즉 2010년도까지만 해도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 취득한 부동산에서 취득세가 과세가 됐고, 그 취득한 부동산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게 되면 그 등기에 대해서 뭐로? 등록세로 두 가지로 구분해서 과세했단 말이에요. 근데 2011년도 지방세 전면 개편되면서 어차피 취득해서 등기를 할 때 두 번으로 나눠서 내지 말고 한 번에 뭘로 내자? 취득세로 내자 그예요. 그래서 종전의 취득세와 종전의 등록세가 합해진 표준세를 적용하겠다. 그리고 이 표준세율은 법률에서 규정되고 있는 것인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률적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당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의 규모에 따라서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안에서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무슨 세율이다 여러분? 탄력세율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탄력세율. 그 내용이 우리 책에 몇 페이지 나와 있냐면은 말씀 안 드렸나요? 거기 103쪽 양 동그라미 7번. 여기 안 들어갔나요? 했죠? 근데 처음 듣는 단 표정을 지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당황해갖고 안 했나? 그래갖고 좀 깜짝 놀랐네. 자, 그래서 요 표준세율에서 탄력세를 취하고 있고, 특히 표준세율은 취득의 유형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우리 잠깐 생각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표준세율은 가장 기본이야. 이걸 모르면 취득세 세율이 어려워져. 자, 그래서 취득의 유형에 따라서 제일 먼저 상속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몇 프로? 2.8%. 단 그게 뭐면? 농지면. 자, 우리 항상 기본적인 마인드. 세법상 주택이나 농지는 우대 대상이다, 규제 대상이다. 우대 대상. 그러니까 농지를 상속을 받으면 일반적 상속을 받을 때보다도 높다, 낮다? 낮다. 몇 프로? 2.3%죠. 그 다음에 상속과 징여를 비교하면은 우리 세법은 어디를 더 세부담을 무겁게 한다? 징여. 징여는 상속세 회피 수단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회피하는 걸 부담하기 위해서 뭘 하면? 징여를 하면 세부담을 어떻게 했다? 더 무겁게 때리겠다. 그래서 우리 상속일 때 취득세는 2.8%면 징여 등에 의한, 즉 상속의 모든 무상 취득일 때는 몇 프로? 3.5. 2.8%보다 더 높은 3.5죠. 단 이거를 누가 받았으면? 비영리 사업자가 받았으면 공익사업에 대한 세제 지원 목적상 세율을 낮게 몇 프로? 2.8%죠. 그 다음에 원시 취득했다. 이때는 소유권이 최초로 발생한 걸 우리가 쌓여가자 2.8%로 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공유물의 분할이죠. 공유권의 분할, 즉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의 분할. 공유권의 분할이 여러분, 또는 부동산 공유권 해소로 인한 지분 이전으로 인한 취득일 때, 이때는 2.3%였죠. 그리고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취득일 때는 무슨 몇 프로? 4%. 이때 그 밖의 취득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다 여러분? 매매 등 유상. 그 밖에는 바로 우리 앞에서 봤던 상속, 그 다음에 상속의 무상, 그 다음에 원시 취득, 공유권의 분할이 아니면 나머지는 다 4%대라. 근데 매매로 취득한 부동산이 농지다. 우대 규제. 우대. 그러니까 무겁게 가볍게 몇 프로? 3% 가는 거죠. 여러분도 스스로 놀랍죠? 그걸 지금 다 외우고 있어. 그렇죠? 네, 맨 처음에 책에 박스를 봤을 때는 어머 이거 어떻게 해? 그랬는데 여러분 외우고 계시잖아요. 이런 거야 여러분. 맨 처음에는 조금 낯설더라도 계속 반복시켜요 여러분 제가.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중요한 것이 바로 뭐였죠, 여러분? 주택이죠. 주택을 매매 등 무슨 거래로 취득하면? 유상거래 취득하면. 자, 항상 강조하는 거. 우리 세법상 주택은 우대 규제. 우대. 그러니까 일반적 부동산보다 세율을 무겁게 가볍게 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슨 거래면? 유상거래죠. 딱 요거였죠. 주택을 상속을 받으면 뭘로 가는 거고? 표준세율로 가는 거죠. 상속에 무상받았다 역시 표준세율. 그죠? 주택을 신규 죄송합니다. 소유권을, 왜 이래? 아직 안 풀려갖고. 자, 주택을 신축했다, 원시 취득했다. 몇 프로? 2.8% 표준세율로 가는 거죠. 다만 무슨 거래일 때는? 유상거래일 때는 표준세율로 가지 말고 주택취득세율로 가라 그 얘기죠. 이때 주택취득세율은 단순히 뭐만 가지고 따져갖고 주택의 취득가액, 실질거래가액이에요, 여러분. 주택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액이 6억 원 이하이다. 그러면 얼마?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이하이면 2%. 그 다음에 9억을 초과하면 3%. 그렇죠? 기억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공인중개사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제 별로 언제 중요한 거 없어요. 자, 이번 시간에 들어가겠다는 게 이제 뭐냐면 중과세율입니다. 중과세율. 자, 그러면 얘와는 달리 여기는 뭐라고 써있어요, 여러분? 중과. 아, 얘는 세액 부담을 무겁게 가볍게 가겠다는 거예요. 이 취지를 잘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들의 취득은 일반적인 취득보다 규제 대상이 되는 것들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중과세는 다시 그 중과세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째,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 2%. 중과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세율이 몇 프로냐? 2%. 그 2%의 4배. 그럼 2%의 4배니까 몇 프로? 8%를 뭐 하라는 얘기야? 더하라 그 얘기죠. 8% 더하라. 여기서 용어 기억해 두셔야 돼요. 2%는 뭐다 여러분? 중과기준세율. 중과세 할 때 기준이 되는 세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전의 취득세율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표준세에다가 요 중과기준세율 2%의 몇 배? 2배인 몇 프로? 4%를 더한 세율로 가자는 경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네요. 표준세율의 3배를 곱한 다음에 여기서 4%를 빼는 거. 역시 이것도 4%도 2%의 2배를 빼는 거죠. 이렇게 몇 가지로 구분한다 여러분? 3가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일단 종류를 아셔야 돼요. 3가지가 있다. 표준세율에다가 몇 프로 더하는 거? 8% 더하는 거. 표준세율에다 몇 프로 더하는 거? 4% 더하는 거. 표준세율의 3배를 곱한 다음에 4%를 빼는 거. 이렇게 몇 가지로 구분한다 여러분? 3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종전의 취득세 중과 대상이었고요. 요거는 종전의 등록세 중과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재산이냐? 이걸 기억해 두셔야죠. 표준세율에다가 2%의 4배인 8%를 더한 세율로 가산하는 것은 어떤 재산이냐? 사치성 재산. 무슨 재산이야, 여러분? 사치성 재산이야. 그래서 우리 사치성 재산의 종류 어떻게 하죠, 여러분? 별장, 그 다음에 골프장,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 그 다음에 고급 선박, 그리고 고급 주택, 그리고 이들의 그 부속 토지도 중과 대상이죠. 부속 토지도 중과 대상이다. 그래서 우리 사치성 재산 어떻게 외운다 여러분? 별골 오선주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별골 오선주. 어머 별골 오선주? 딱 그러면 되죠. 오늘 집에 간데 저녁에 오셔갖고 아저씨가 오셔갖고 밥 주라 그러면 뭐라 그러면 돼? 어머 별골 오선주? 그러면 되죠. 뭐라 그랬나 그러면 어머 별골 오선주? 그게 뭔데 그럼 무식한 놈. 사치성 재산 딱 그러는 거죠. 그때 어떤 분은 별꼴에 고급 그러니까 별꼴에 완고, 투고, 쓰리고 이렇게 외운 분도 계셔요. 그랬더니 시험이 이렇게 나왔죠. 뭐가 나왔어요? 고급 자동차가 나왔죠. 환장하네. 별꼴에 쓰리고인데 포고가 나왔어. 쓰리고인데 또 틀렸죠. 고급 자동차죠. 고급 자동차는 차량으로서 취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중과 대상은 아닙니다.
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예전에 특소세라고 했던 개별 소비세로 가세가 되기 때문에 취득세에서 별도로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골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골. 여기서 골은 뭐를 말하는 건다, 여러분? 골프장용 부동산을 말하는 거지.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골프 회원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출전에 장난칠 수 있는 거죠. 별꼴의 오선주 이렇게 외웠는데 골 나왔네. 그랬더니 뭐야, 여기는 골프 회원권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과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의하십시오. 별장이나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이나 고급 주택이 모두 중과 대상이다. 그 밑에 있는 부속 토지도 중과 대상이라는 얘기죠. 부속 토지. 그 다음에 여러분, 먼저 일단 종류부터 잡읍시다.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 2%의 2배인 4% 더하는 것은 어떤 거냐? 자, 여러분 여기는 포인트만 잘 잡으세요. 일단은 여러분 여기서는 과밀 억제권이요. 이 말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과밀 억제권이라는 말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이걸로 갖고 여러분 판단하는 게 일단은 우선적 구분 기준입니다. 장소적 제한이 과밀 억제권이에요. 근데 여러분 표준세율의 3배를 곱한 다음에 중과기준세율의 2배인 4%를 빼는 것은 여기는 반드시 대도시란 말이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판단하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일단은. 판단 기준을 다 외우면 좋은데 일단 빨리 이걸 갖고 판단하셔야 된다고. 첫 번째 출전이 제일 먼저 건드릴 수 있는 것이 요 장소적 제약을 바꿔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째, 과밀 억제권약 안에서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용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때는 중과세 하겠다입니다. 단 이때 이 취득은 반드시 신축이나 증축을 말합니다. 즉 여기서 신축, 증축은 무슨 취득일 때? 원시 취득일 때 안에서 중과세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승계 취득일 때는 중과 안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가 이제 과밀 억제 권역 안에서 공장이죠. 공장의 사업용 과세 물건을 뭐하면 신설하거나 증설하면 그래서 이거 뭐 외우시는 것도 좋지만 일단 요거를 가지고 판단하죠. 이번엔 어디다고요, 여러분? 대도시. 대도시 안에서 역시 법인을 설립하거나 또는 지점이나 분사무소 등을 설치함에 따라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역시 중과세 하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이제 요거 공장 그대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중과세 하겠다. 그래서 요거는 종전의 등록세 중과 대상을 말하는 거고 여기까지가 종전의 취득세의 중과 대상을 말합니다. 자, 일단 전체 포맷을 잡아놓읍시다. 그럼 그거 한 번씩 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103쪽을 보시면은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포맷을 잡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전체 구조를 잡아놓고 그 전체 구조에서 이제 조금씩 세부적인 요건을 확장하면서 정리하는 것이 여러분이 조금 더 쉽게 그리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 같이 보죠. 책 103쪽. 첫 번째 중과세 대상이 별장 등이나 중과세 2번 나왔죠. 2장. 사치성 재산이 자 밑줄 들어갑시다. 별장, 골프장, 고급업장, 고급선박, 고급주택. 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세율은 부동산 취득의 자 밑줄 무슨 세율과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 2%의 4배 밑줄 중과기준세율의 2%의 4배 몇 프로라는 얘기 여러분? 8%를 뭐한 세율? 합한 세율 이거죠. 일단 거기까지 모시고요. 그 다음 문구를 내버려 두세요. 일단 나중에 봅시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렇게 사치성 재산인 별장, 골프장, 고급업장, 고급선박, 고급주택과 그 부속 토지일 때는 8%를 더한 세를 중과세하겠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골프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치성 재산은 여러분, 나머지는 원시, 승계, 유상, 이렇게 합시다. 너무 길어진다, 그러면. 골프장을 제외한 별장이나 고급 오락장이나 고급 선박이나 고급 주택은 여러분, 모든 취득에 대해서 중과세합니다. 그것이 원시 취득이냐, 승계 취득이냐, 유상이냐, 무상을 묻지 않고 모든 취득에 대해서 뭐 한다는 얘기야? 중과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여기는 무슨 취득이죠, 여러분? 여기는 무슨 취득이 하나인다? 원시 취득이 하나입니다. 여기는 원시 취득. 그리고 골프장도 원시 취득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골프장을 제외한 사치성 재산은 원시 취득은 물론이고 승계 취득, 유상, 무상 모든 취득에서 중과세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무슨 소리냐? 자, 104쪽 맨 위에 책을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중과세한다. 여기서 8% 더한 세를 중과세한다는 의미를 좀 파악합시다. 자, 여러분 별장을 신축했습니다. 건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별장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건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별장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이때 신축했을 때에 우리 취득세 표준세는 몇 프로예요, 여러분? 2.8%다, 그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이때 이 신축한 물건이 뭐야, 지금? 별장. 그러니까 얘는 별장 무슨 대상? 사치성 대상. 그러니까 얘는 뭐 하라? 중과세하라. 그러면 어떻게 중과세하라? 요 표준세율 2.8%에다가 몇 프로를? 8%를 어떻게 하라? 더한 세율로 과세하라, 그 얘기 여러분. 이해하세요? 일반적인 건축물의 신축은 몇 프로인데 2.8%인데 그 신축한 건물이 무슨 재산이다 보니까 사치성이니까 여기다가 8%를 더하라, 그 얘기죠, 여러분. 그럼 몇 프로 과세하라는 얘기야? 10.8%로 과세하라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어요? 요 중과세한다는 의미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 신축한 별장을 여러분 매매했어요. 팔아야죠. 판매 목적으로 한 거니까. 그러면 이때 일반적 부동산에 매매했던 몇 프로인데? 4%인데 그 매매를 취득한 부동산이 뭐니까? 사치성이니까 여기다 뭐하라? 8% 더하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 몇 프로 때리겠다는 얘기야? 12%를 때리겠다, 그 얘기죠, 여러분. 요 의미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아씨, 별장을 매매로 취득하니까 12% 내래. 그래서 놀래갖고 사망했어. 그래서 뭐가 계시게 됐어? 상속으로 취득하는 거죠. 이 별장을 취득하신 분이 사망해갖고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거죠. 웬체수 그런 거죠. 그러면 상속을 받은 몇 프로인데? 2.8%인데 상속받은 부동산이 뭐니까? 별장이니까 여기다 다시 뭐하라? 8%를 더하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 이때 이 별장을 상속을 받았을 때 적용되는 취득세는 몇 프로라는 얘기야? 10.8%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느끼는 게 있어야 되겠죠. 별장 같은 거 상속 받아서는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도 돼? 이렇게 냈는데도? 이상하네. 혹시 이거 부담스러운 분이 있으면 꼭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취득세 내면서 중과세 내면서 제가 취득할 테니까. 그래서 모르겠다. 뭐 하자? 증여하자. 그러면 일반적 부동산을 증여했을 때 적용되는 세율은 몇 프로인데? 3.5%인데 그게 뭐니까? 별장이니까 여기다 뭐 하라? 8% 더하라, 그 얘기야. 그러니까 몇 프로 여러분? 11.5% 과세하겠다, 그 얘기죠. 지금 제가 설명한 거는 이 표준세에다 8% 더한 세로 합한 세로 중과세한다는 의미를 여러분한테 설명드린 겁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다. 뭐 별거 있어요, 여러분? 별거 없어요, 여러분. 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제가 또 하나 강조 싶은 거는 이 전체 구조와 함께 개별적으로 여러분이 요건을 정리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고급주택. 별표 2개. 얘는 이 자체만으로 단독 문제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고급주택 요건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3번 나왔습니다. 3번.
고급 주택에 대한 요건에서 옳지 않은 식으로 해갖고 시험에 요거 하나만 달랑 단독 문제로 나온 그리고 그러면 얘는 왜 나오냐? 바로 공인중개사인 여러분이 중개 목적물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주택을 매매했는데 매매를 중개했는데 그 중개한 주택이 무슨 주택이면 고급 주택이면 그 취득자한테 반드시 이 얘기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공인중개사가 이걸 판단을 못하면은 외로운 길을 가는 거죠, 또. 전문가라고 그러는데 전문가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꾸 수수료 안 주려고 그러는 거죠. 본전 생각나는 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별장입니다. 역시 얘도 단독 문제로 나왔고요.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물어볼 게 있어요. 문제 만들기가 좋아요. 일단 얘들이 잘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 문제 만들기가 좋습니다. 공인중개사라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지만 문제 만들기도 좋아요. 출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요 두 놈은 단독 문제로도 출제 가능한 법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 104쪽의 별장 한번 보죠. 104쪽의 별장. 별장이 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돈을 벌면요. 세 가지를 사고 싶은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별장. 사무실 하나 샀으면 좋겠어요. 강의 끝나고 저녁에 집에 늦게 들어갔고 11시 뭐 12시에 들어가갖고 밥도 내가 차려 먹어야 돼. 사모님은 주무시잖아. 잠자는 백설공주니까. 반장이. 밥 차려 먹는 것도 더 어려워 죽겠는데 좀 무슨 일 있었나 해서 뉴스 좀 보려고 그러면 TV 키면 시끄러워! 그랬을 때 그냥 별장이나 내 사무실 하나 있으면은 그냥 글로 가갖고 왼수들도 안 보고 응? 내가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차려 먹고 뉴스도 좀 심야 영화도 보고 저는 사무실 하나 사면 일단은 홈시어터 하나 좀 멋지게 꾸며놓을 거예요. 좀 마음대로 좀 영화도 좀 DVD도 뭐 우퍼같이 그냥 빵빵한 거 해놓고 막 극장처럼 분위기 좀 낼 수 있고 얼마나 좋아. 꿈이야 꿈. 자 그럼 별장 하나 세워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세법에서 말하는 별장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봅시다. 같이 하여 1번 주거용 건축물입니다. 일단은 주거용입니다. 첫 번째 조건 주거용입니다. 두 번째 조건 들어갑니다.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 조건. 여기서 늘은 한자로 상시. 그래서 예전에 상시 그랬는데 상시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한자를 잘 모르더란 얘기야. 요즘은 뭐 한자 급수 시험도 있대요. 네. 워낙 한자들 안 하니까. 뭐 어느 정도 연세 드신 분들은 뭐 예전에 다 한자는 기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저희 그 젊었을 때 은행 다닐 때는 통장에 이렇게 수기 실었을 때는 한자 이름이 많았어요. 그 한자를 모르면은 한자 그 성함의 한자가 어려운 게 많아요. 그죠? 그럼 막 어이씨 그러면 옆에다가 이렇게 통장에다 원장에다가 한글을 싹 써놓게 됐는데 그래서 요즘은 세법 용어가요. 과거에 한자로 표시했던 걸 자꾸 한글로 바꿉니다. 아마 법 중에서 가장 쉽게 표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게 바로 저는 세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 어쨌거나 거기 봅시다.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 결론 내기 별장이란 말이 나오려면 반드시 밑줄 들어갑니다. 휴양, 피서, 위락. 근데 위락이 이게 한자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한글로 바뀌기를 뭐로 바꾸냐? 놀이. 이상해졌어 조금 더. 놀이로 적었어. 놀이. 무슨 놀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위락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모르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를 놀이 이렇게 써요. 그래서 휴양, 피서, 위락. 저는 자꾸 위락이 이게 입이 배겨갖고 예. 정확히 법률적 표현은 놀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당하지 마. 놀이로 나온다고 법률에서는. 놀이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뭐야 여러분? 그 부속 토지도 중과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부속 토지도. 그래서 여러분 결론 낼게요. 별장이란 말이 나오면 반드시 휴양, 피서 이 말이 나와야 돼. 근데 거기 보시면 여러분 3번을 좀 보세요. 3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에 여러분이 시험에 잘 나오는 문구가 있어요. 후단 문구.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대차 미처 키워드는 이겁니다.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자, 밑줄 들어갑니다. 사업자 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면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사업자 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이거 뭐로 본다 여러분? 별장으로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등에 하여 이 오피스텔이 사업장으로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뭐로 볼 수 있다? 별장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별장으로 볼 수 있다는 건 뭐 할 수 있다 여러분? 중과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다음 페이지 맨 위, 다음 페이지 맨 위, 105페이지 맨 위 1번 그 심할 수 있죠? 판례 사례 있죠 여러분? 예, 맨 위 1번 보세요. 오피스텔 등 역시 1번 오피스텔 이게 키워드야. 이런 건축물이 주거용으로 사용토록 구조되어 있고 이를 상시 업무용에 활용하지 않고 필요한 때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뭐로 본다? 별장으로 본다. 3번 보세요. 소유자 이외이자 저세요. 임차인 등이죠. 소유자 이외자가 주택을 임차 이익을 뭘로 사용한대? 별장으로 사용한대. 그래도 중과세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오피스텔을 강조하는 겁니다. 실무 나가시면 여러분 오피스텔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건축법상 죄송합니다. 오피스텔은 부동산 공법 시간 건축법에서는 이거 뭘로 보죠 여러분? 업무시설로 봅니다. 업무시설로 봅니다. 업무시설로 본다는 것은 뭘 안 보겠다는 얘기입니까? 주택을 안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공법 시간에. 공법은 부동산 공법은 오피스텔을 뭘로 본다고요 여러분? 업무시설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 오피스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우리 아까 어디 나왔냐면 동그라미 3번이 나와 있죠. 오피스텔 여러분 다 아세요. 뭔지. 그죠? 이 오피스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가 겸용할 수 있는 거죠. 즉 오피스텔은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뭐로도 사용할 수 있다?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세법은 건축법에서는 뭘로 본다 하더라도 업무시설을 본다더라도 그럼 공법시간이 하라는 얘기야. 아 공법에는 왜 이걸 업무시설을 본데 왜 세법은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말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아 공법 시간에 공법 얘기를 하는 거고 세법은 세법 얘기를 하지. 그러면 세법에 공법 갖다 맞추리? 로마에 가면 뭘 따르라? 그게 그려운 거야 여러분. 가까운데 그런 거 갖고 시비를 거는 분이 계세요. 아 짜증난데 왜요? 아니 공법 시간에 오피스텔 업무 시설로 해서 열심히 하는데 글쎄 세법 보니까 이거를 뭘로 사용하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이거를 우리는 뭐로 본다? 세법은 뭐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고요. 주택으로. 근데 그놈아가 이 주거용을 상시 주거용이 아니라 뭘로 사용하면 휴양이나 피서, 위락 이러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면 우리는 또 이걸 뭐로 본다? 별장으로 본다는 얘기죠. 별장. 그럼 세법은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슨 과세 원칙? 세법은 무슨 과세 원칙? 실질 과세 원칙. 이게 바로 이렇게 과세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분양할 때 광고의 문구에 보면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라고 하죠. 어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택이 아닙니다 그러죠. 아닙니다. 우리 세법에서는 용도에 따라서 오피스텔에 들어 이걸 뭘로 사용하면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우리는 뭐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을 뭘로 사용하면 휴양, 피서, 위락들의 용도로 사용하면 뭐로 본다? 별장으로 본다는 얘기 별장. 여기서 별장으로 본다는 거 하나 더 나가야 되는가? 무슨 대상이다? 중과 대상이다. 그게 중요한가? 별장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별장으로 보문에서 뭐 한다? 중과한다.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별장이 어쩌다고? 돈 있으면 별장 사는 거지. 그게 왜 사치성 재산이야? 없어서 못 사는 거지. 여러분 돈 벌면 여러분 별장 안 살 거예요? 살 거잖아, 여러분. 다만 이제 서민들 입장에서는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뭐 그렇게 보는 거죠. 전 돈 사면 돈 샀는다. 돈 벌면은 그냥 사무실 하나 차리면서 그냥 별장 겸 그냥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제 꿈은 그겁니다. 집 나오는 게. 왼수들 뿌리치고 그냥 씨.
그랬더니 저희 집사는 그 말 듣더니 오, 예, 베리 굿 그래. 물개 박수에 칩디다. 나가라. 나가라. 아휴, 요즘 아저씨들 너무 불쌍해. 네? 이따 꼭 쉬는 시간에 제가 찾아뵐게요. 이따 쉬는 시간에.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잠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OPD란 건축법상 뭐로 보지만 업무시설, 주택으로 안 보지만 우리 세법은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OPD를 뭘로 사용하면 주거에 사용하면 우리 뭐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실제 요즘 OPD는 이 주거 기능이 강화된 OPD를 많이 나와. 주거 기능이 강화된 거. 특히 강남이라든지 어떤 상권 중심지는 OPD들이 사업장으로 사용하지만 뭐 주거 기능이 강화된 OPD를 많이 나오고 있죠. 요즘 입법 평수에 적어도 복층 구조를 해놓고 나름대로 이렇게 좀 있을 만한 분위기도 느껴져. 공인중개사야 여러분들은? 딴 세상 사람들 아니야?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실무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우리 저희 카페 회원이 저한테 급하게 SOS가 왔습니다. 공인중개 교수님, 제가 분명히 1세대 1주택으로서 예전에 이제 3년 했지만 2년 이상 보유라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갖고 자기는 분명히 비과세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신고 안 했어요. 근데 3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관할세무서로부터 추징이 들어왔어요.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너 왜 양도소득세 안 내니? 그래서 양도소득세하고 가산세가 얹혀진 고지서가 날라온가? 내라. 그럼 이 양도자는 그냥 낸다? 그 공인중개사 보고 싶어한다. 네가 비과세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찾아온 거죠. 그래서 멱살 잡고 늘어진 거죠. 뭐 어떻게 했길래 이게 지금 비과세라고 해서 안 냈더니 가산세까지 와서 양도세가 나왔지 않냐. 그래서 그분이 이제 순간적으로 당하는 거죠. 개업한 지 얼마 전 짬법도 별로 없을 때니까. 그래서 급하게 보니까 핸드폰에 문자 와 있어. 시간 나를 좀 연락 좀 주세요, 교수님. 그래서 전화 걸었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대. 지금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운 거죠. 자, 그럼 걱정하지 말고 고지서 봐라. 그럼 여기 고지서에 나온 사회에 담당자 담당 번호가 성함하고 번호가 나와 있다. 전화 걸어라. 전화 걸어갖고 비과세가 아닌 과세되는 사유를 확인하라. 가르쳐준다. 그래서 했더니 2주택자로 나왔대. 2주택자로. 분명히 양도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한테 1주택이라고 그랬는데 관할 세무서는 뭐로 보는 거야 지금? 2주택자. 그럼 뭔가 주택이 하나 더 있는 거 아니냐? 물어봐라. 무슨 소리냐? 나는 주택 이것밖에 없다. 다만 오피스텔을 뭘 줬다? 임대 줬대요. 오피스텔 뭘 줬다고요? 임대 줬대요. 임대. 그런데 임대를 줬는데 이 임대에 들어온 임차인이 이걸 뭘로 사용하는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야. 환장하네. 그럼 우리 이거 뭐로 봐? 세법은 주택으로 봅니다. 건축법에서는 업무시설로서 주택을 안 본다고 그랬지만 그건 공법 시간이고 우리 세법은 이 오피스텔이라더라 이걸 뭘로 사용하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우리 뭐로 본다? 주택에서 관할세무서에서 2주택자로 파악한 겁니다. 2주택자. 그래서 과세가 돼버린 거야. 이해하세요? 네. 여러분 실무 나가시면 이렇게 다양한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 책에서 봤던 일 나오면 여러분 쉬워 할만해. 책에서 보지 않았던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현상과 그에 따른 세금 문제가 쫓아온다고요. 그때 가서 명색이 전문가라고 앞에 딱 앉아있는데 고객 앞에서 고객은 뭐 구체적 개별적으로 깊숙하게 질문하는데 아씨 그런 건 시험 예상 문제도 없었는데 진짜 그래요 여러분. 결론 걱정. 그러면 이거 양도자가 잘못한 거죠? 양도자가 잘못한 거잖아. 공인중개사한테 이걸 얘기 안 했잖아. 이해하시죠? 이거를 밀고 나가라. 네가 나한테 이런 얘기 안 했잖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이제 공인중개사 한 옥타브가 높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분은 가셨어요. 가산세 물어주지도 않고.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피를 하나 더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입니다. 부산광역시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해운대. 여기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자, 그런데 오피스텔을 취득해서 이걸 임대 줬습니다. 근데 부산 해운대구 구청에서 취득세 중과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자기는 이 해운대에 있는 오피들 뭐 했는데 임대 줬는데 이게 오피들이 별장으로 해갖고 취득세 중과 통지가 오는 거야. 추징 들어와 버렸어. 추징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확인해 봐야죠 또. 또 공인중개사한테 오겠죠. 야 네가 건물 오피들 이거 임대 주라 해서 임대 줬는데 이게 왜 갑자기 중과 대상이 됐냐. 그랬더니 이걸 뭘 들어온 사람이 임차 들어온 사람이 이걸 언제 사용하는가. 주말, 휴가 시즌 이때만 와서 사용하더라는 얘기야. 이해하세요? 주말, 휴가. 사업장도 아니고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지 임차인의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지도 않고 주거용인데 보니까 주거용도 아니면서 뭘로 사용하더라는 얘기야? 주말. 그럼 우리 뭐로 봐? 별장으로 봅니다. 과세관청에서. 별장으로 본다고. 누가 쓴 건데? 임차인이. 임차인이 이걸 뭘로 써도 별장으로 사용하더라도. 그러니까 특성상 이게 부산 해운대구에 있으니까 이걸 취득하신 분이 서울 사람이야. 그러니까 주소지는 어디에 있어? 서울에 있어. 그리고 주중에는 없어. 주중에 주말에 휴가 시즌 때 이런 데만 와서 쓰는 거죠. 뭐 들어온 주제? 그 말 잘못했네. 뭐 하는 사람이? 임차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때 이 부산 해운대구에서는 이 오피들을 뭘로 본 거예요, 여러분? 별장을 본 거죠. 왜? 사업장도 아니고 주거용인데 늘 주거용도 아닌 뭐 휴양, 피서, 위락들의 용도로 사용을 봐서 뭐였다는 거죠? 중과 들어간 거죠. 누가 썼어 이거? 임차인이. 그래서 취득세 중과세 임차인한테 때려 임대인한테 때려? 임대인이 항상 취득세는 소유권자한테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임대인인 오피델 이 임대사업자가 누구한테 또 와? 공인중개사한테 또 오는 거죠. 너 이거 어떻게 한 거냐? 근데 알고 보니까 임차인이 이르고 용도로 사는 거죠. 그럼 우리 세법은 뭐로 봐? 별장으로 봐서 중과세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바로 법리적 근거가 되는 게 이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실무 나가서 오피델을 임대한다면 오피델 임대차 중개했다,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공인중개사로서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는 여기다 저는 특약을 하나 걸어놓은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임대차 계약서 뭐 하나 걸어놔라? 특약을 걸어놔라. 어떤 특약이냐? 용도를 명시하라. 임차인의 이 오피들의 용도를 분명히 명시하라. 사업장인지 주거용인지 이걸 명시하라는 얘기죠. 그래 임대인이 예측할 수 있잖아. 이해하시죠? 그리고 이 명시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임대인에게 어떤 재산상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그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특약정도 하나 걸어놓으면 공인중개사로서의 그 유명한 선관주의 의무를 다한 거죠. 그죠?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피들은. 실제 얘는 얼로 튈지 몰라. 오피들은 얼로 튈지 몰라. 용도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말씀드린 건 다 시험 문제화 했던 것들이고 또 나올 수 있는 규정들이라 제가 조금 임팩트를 강하게 주기 위해서 사례까지 드린 겁니다. 됐나요? 예. 자, 이제 2번 골프장 가겠습니다. 골프장은 종류만 기억하시면 돼요.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간다면 여러분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 골프장은 여러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 밑줄 하나만 칩시다. 해원제. 즉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여러분 골프장은 크게 용도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대중골프장과 해원제 골프장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대중골프장은 글자 그대로 일반인이 어떤 대가만 지급하면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대중골프장의 대표인 것이 여러분 그 나대지에 철골점을 써놓고 그물망 쳐놓고 1층, 2층 이렇게 해놓고 냅다 그냥 씨알이 휘둘러는 거 새벽 5시부터 나왔고 휘둘러야 되는 저 아줌마의 정체는 난 궁금했어. 새벽 5시부터 나왔고 아줌마 이거 휘둘러야 돼. 차에는 적어놨어. 밥은 하고 나왔어. 그런 거 이렇게 나대지에 철골점 쳐놓은 거 그거 아시죠? 네. 또 여러분 뭐 실내 요즘 건물 실내 안에 뭐 있어요? 스크린 골프장 있잖아. 그런 거 다 대중 골프장 돈 많이 했죠. 제가 일산에는 모 학원에서 강의할 때 그 안에 지하실에 실내 골프장이 있어. 야, 근데 딱 그 건물 차 들어올 때는 차는 비용 걸린 차에다가 그냥 딱 내오는데 캐럿백하고 보니까 완전히 무장 갖고 왔어. 선글라스도 끼고 딱
복장 완전 갖춰놓고 풀세트로. 그리고 지하실로 내려가더라. 복장은 필드 밟을 복장인데,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과대생이 되는 거 뭐? 회원제. 회원제 골프장 글자 그대로 우리 아까 취득세 과세 물건이 뭐 골프 회원권 등을 가진 자, 이러한 자 등이 독점적으로 베타를 사용하거나 일반에 비해서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회원제 시설물을 말했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입니다.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 등록 대상이 되는 자, 밑줄 갑시다. 중과 대상이 되는 건 토지, 골프장용 토지와 건축물, 그리고 뭐 그 토지상의 임목 세 가지입니다. 꼭 적으세요, 여러분. 골프장 옆에다. 골프 회원권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놓치면 안 돼. 취득세 중과 대상의 슬쩍 출전에 골프장을 살짝 뭐로 바꾼다고? 골프 회원권을 바꾸면 잡아내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출전에 장난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스스로 예상하고 있으라고. 그 다음에 2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때 골프장은 시설을 갖춰서 체육시설의 설치에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으로, 자, 밑줄 등록. 이때 이 등록은 원시 취득을 말합니다. 등록은 뭐냐? 시설을 갖춰놓고 체육시설에 설치에 이용에 관한 법. 야, 우리 회원제 골프장 이제 한다? 영업한다? 라고 등록하는 거죠.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그리고 가려고 요거를 중과세 되는 걸 조금이라도 피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을 뭐하여? 증설하여 변경 등록하는 경우도 포함하다. 이 규정이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등록할 때 뭐 하죠? 최소 규모로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중과 마진 되면 너 다 때렸지? 다 때렸지? 그래 놓고 나중에 변경 등록하면서 뭐 하는가? 확장해버리는 거죠. 그럼 중과세 피해갈 수 있죠. 이게 세법이야. 항상 많은 세무 전문가들은 세법의 법률상의 맹점을 찾습니다. 맹점, 허점을 찾습니다. 그 허점을 찾아서 세부 부담을 어떻게 하는가? 피하는 거죠. 등록하는 경우뿐 아니라 등록할 때 중과세 한다고 그랬더니 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영업하더라는 얘기야. 오픈하면서 시범 라운딩 한다 해갖고 정식적인 오픈이 아니라 오픈하기 전에 시범 라운딩 해갖고 실제 영업 행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밑줄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뭐하면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에 한해서 뭐 하겠다? 중과하겠다. 거기까지만 보세요. 고급을 학점 봅시다. 고급을 학점은 여러분이 그냥 제목만 알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절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되니까 몰라야 되니까. 몰라야 되니까. 보세요. 뭔가 1번 도박장, 융주점 영업장, 특수목욕장, 옛날 터키탕입니다. 옛날 터키탕 그래서 실제 지방세법에 터키탕 그랬더니 터키에서 항의가 들었어요. 왜 터키탕이냐? 우리 터키는 이런 탕이 없다. 이런 음란시설물 없다. 그래서 정식 국가 간의 항의가 들어갔고요. 그때 바꿨어. 터키탕을 특수목욕장. 저는 몰라요. 뭔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예, 그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구체적으로 이제 고급을 학장의 범위가 여러분 지방세법 시행령 다음 페이지 나와있죠. 눈으로만 보세요. 임장활동 가는 거 아니야? 또 가끔가다 공인중개사 되셔. 이거 임장활동 가신 분 계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시다. 눈으로만 봅시다. 당사자 상관의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서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카지노. 대표적인 고급을 학장입니다. 그러나 관광 호텔, 이러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제외되는 거죠. 또 사회행위 또는 도박행위 제공의 시도로 설치된 자동 도박게임, 빠찡코, 슬로트머신, 아케이드, 이프먼트, 발음도 안 돼, 이런 것도. 뭐 땡기는 거 있죠, 여러분? 네, 뭐 그런 것들은 많았나 봐요. 예전에 요즘 여기도 제가 오다가 몇 번 봤는데 무슨 얘기? 바다 얘기인가? 바다 얘기 그거 있죠? 저는 그게 무슨 수산 횟집인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그게 이거 땡기는 거라며? 네, 갑시다. 그 다음에 3번 머리와 얼굴에 대한 미용시설 외에 욕실 등을 부설한 장소서. 난 이것도 모르겠더라. 머리와 얼굴에 대한 미용시설 외에 욕실 등을 부설한 장소서 그 설비를 이용해서 정해진 요금을 지급하도록 시설된 미용실. 이 미용실 가보신 분 얘기해 보세요. 자, 4번. 뭐 뭐야 이게 발음도 잘 안 된다. 융주점 영업으로서 뭐 이렇게 일정한 면적 초과하는 거죠. 근데 아는 거 하나 했다. 반갑네. 1번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개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인 캐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 이거죠. 근데 여러분 여담으로 나이트클럽과 디스코클럽의 차이점 뭐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여기 자주 가신 분들 계시죠? 유흥적객원. 그리고 여기 재밌는 말이 있어요.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 누가 여러분? 도우미, 알바생 이런 거죠. 다 포함해서 이런 별도로 뭐 반열 쭉 했죠. 결론은 뭐 룸살롱, 요정 이런 것이 뭐다? 고급 오락장이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는 뭐만 기억하면 돼? 고급 오락장. 우리 시험 대비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이렇게만 보시고요. 자, 양가로 4번 봅시다. 고급 선박. 잠깐 눈으로만 봐요. 밑줄 맞춥시다.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이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문구상 적으세요. 영업용은 아닙니다. 영업용은. 영업용 중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영업용 선박에 우리 한강에 뭐 또 있어요 여러분? 유람선. 또 수상택시 있죠? 이건 영업용이죠. 그러니까 이런 건 중과 대상이 아니죠. 그리고 엔드 조건 하나 더 있네요 여러분. 밑줄 시가 편익이 1억 원 초과. 종전에 5천만 원 초과했다가 1억 초과를 올렸어요. 그럼 이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 여러분 적으세요. 요트. 부산에 온다 가면 요트를 쫙 있죠. 그냥 거기 가면 그냥 쭉쭉 빠진 남자들이 그냥 우통 쫙 벗고 시스펙을 잘하면서 요트 닷을 딱 땡기고 있잖아. 하고 있어. 제가 가서 그거 땡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리도 짧은 애가 배는 완팩인 애가 그러고 있을 테니. 알죠? 무슨 선박 여러분? 고급 선박. 제목만 기억하셔도 돼요. 자 갑시다. 고급 주택 별표 3개 2개 참 죄송합니다. 자 고급 주택은 바로 여러분 중개 목적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개한 주택이 이 고급 주택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판단하셔서 취득자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가겠습니다. 자 고급 주택은 여러분 출전이 장난치기로 좋습니다. 단독 문제 출제 가능하고요. 중과세율 또는 세율 종합 문제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고급 주택, 두 번째가 뭐 별장, 나머지는 뭐만 기억하라. 제목 정도만 기억하면 되십니다. 일단. 자 그럼 고급 주택 판단합시다. 얘가 고급 주택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주택법 등에 따라서 크게 뭐와 뭐를 구분해서 단독 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해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우리 건축법상 주택은 무슨 주택과? 단독주택과 무슨 주택? 공동주택 두 가지로 구분하죠. 자, 공동주택 대표적인 건 뭐죠, 여러분? 아파트, 또 롤리, 또 뭐요? 나세리.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건축법상 단독주택을 구분하는 뭐 다가구 주택도 우리 세법은 공동주택으로 취급합니다.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다세대 주택은 무슨 주택이지만 공동주택 건축법에서 그러나 무슨 주택은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에서 뭐로 보지만 단독주택 보지만 우리 세법에서 이 다가구 취득했을 때 이 다가구 주택이 고급 주택이냐 아니냐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독주택 요건을 가지고 따지지 말고 공동주택 요건을 가지고 따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디 보시냐면은 그 책을 보시면 여러분 기역, 니은, 디귿, 리을까지 묶으십시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 네 가지 묶으셔야 돼요. 묶어놓고 애들이 단독주택 요건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네 가지 묶으시고요. 무슨 주택? 단독주택 요건이고요. 여러분 미음이 공동주택 요건입니다. 근데 거기 공동주택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냈어요. 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해서 고급주택으로 공동주택으로 말하기입니다. 그럼 여기가 바로 그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얘들은 하나같이 하나의 건축물에 여러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구획되어 있는 주택들이죠. 다시 한번 여기 봐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는 특징이 뭐야? 하나의 건물에 여러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구획되어 있는 거 아니야? 다만 규모에 따라서 아파트냐 연립이냐 다세대냐 다가구가 구분되는 거죠. 얘는 몇 층 이상? 아파트 5층 이상이잖아. 두 번째 연립은 4층 이하. 그러면 여기는 면적 조건 하나 들어오죠. 주거에서 하는 바닥 면적이죠. 얼마? 660제곱미터 초과죠. 다세대는
조건 하나 더 붙는 거죠? 몇 층이 하면서? 4층. 몇 층이야? 4층. 서서히 이제 뒷꼬리가 내려집니다. 4층이야? 3층이야? 4층이 하면서 바닥 면적, 주거에서 하는 바닥 면적은 660제곱미터? 이하야? 이하 and 하나 더 붙죠, 이제. 가구 수가? 가구 수가 19세대 이상이야, 이하야? 서서히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어요. 어? 다가구는 몇 층이하고? 주거, 어? 3주거에 사는 층수가 3계층 이하죠. 그러니까 이거 피로티 구조할 때 지하 주차장이 그 1층 주차장 층수에 잡아 안 잡아? 안 자는 거잖아. 그 주거에 사는 계층이 몇 층 이하면서 3계층 이하면서 and 바닥 면적이 여기는 330제곱미터 초과 이하. 서에서 보면 이제 막 걸려. 씨. 그 가구 수는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우리 같이 몰라요. 그 정리 한번 해야죠, 여러분. 그 한번 정리 안 하면 여러분 헷갈립니다. 계속. 정 안 되면 제가 한번 차트를 쫙 뽑아 드리겠지만은. 자, 이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거요. 무슨 주택? 얘가 고급 주택이냐 아니냐 여부를 판단할 때는 건축법에 따라 단독주택 요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라? 공동주택 요건을 따지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세법은요. 얘도 하나의 건물에 여러 세대가 살고 있다는 건 똑같다는 얘기야. 다만 규모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 세법은 실질 과세에 따라서 얘도 뭐를 취급한다? 공동주택 요건으로 따져라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시다. 이 단독주택일 때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여러분 면적 조건과 건축물 시가 표준의 조건과 그 다음에 취득 당시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여기는 시가 표준액입니다. 취득가액이 아닙니다. 실가가 아니라 시가 표준액이 6억 원 초과. 이 조건을 충족했을 때 고급주택을 보는 경우가 있고요. 특수부대 설비가 설치가 되었을 때의 고급주택을 보는 경우가 있고요. 공동주택은 일반 주택인 단층형은 물론이지만 뭐도 있죠? 요즘은 복층형도 있죠. 그래서 단층형과 복층형의 요건이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자, 그럼 우리 책에 보시면 기역과 니은이 있죠? 기역과 니은이 있죠? 네. 예. 자, 요거 보겠습니다. 요거는 면적 조건에 따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역은 건축물 연면적을 따졌을 때 단독주택이니까 무슨 면적? 연면적. 그래서 얼마? 331제곱미터 초과입니다. 또는 니은입니다. 니은은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는 그 건축물 대지 면적이 얼마 초과? 662제곱미터 초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역과 니은의 차이점은 요거예요, 여러분. 기역과 니은의 차이점은 이겁니다. 즉 기역은 건축물 연면적을 따졌을 때 얼마라는 얘기고 331제곱미터 초과라는 거고 건축물 연면적이 초과하지 않았다더라도 무슨 면적이? 대지 면적이 얼마? 662제곱미터 초과했다. 이게 기역과 니은의 차이점이야. 나머지는 똑같아. and 책을 보세요. 건축물 시가 표준액이 건축물 시가 표준액이 자 여기서 가끔가다 오해하시는 분이 계셔요. 건축물 시가 표준액이야. 그러니까 토지를 포함한가 제외한가? 제외한 거야. 건축물 시가 표준액을 가지고 얼마 초과? 9천만 원 초과. 그래서 어떤 분이 가끔가다 흥분해갖고 아니 무슨 주택이 1억짜리도 없는데 9천만 원 초과한다고 고급주택 보여? 아니 흥분하지 마시고 건축물에 대한 뭐를 가지고만 따져서 시가표준액 토지를 포함한 거 제외한 거 시가야 시가 표준액이야 시가 표준액이야. 그리고 and 조건 하나 더 붙죠. 어떤 조건?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이야 얼마 초과? 6억 초과. 그래서 여러분 고급 주택은 다 시가 표준액 조건입니다. 시가 표준액 조건. 가액은 다 시가 표준액입니다. 실가 아닙니다. 실제 취득가액이 아니라 시가 표준액이라고요.
이런 걸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와서 막 이상한 말씀하신 분들이 가끔가다 계셔요.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요거 차이밖에 없어요, 여러분. 됐죠? 나머지는 똑같다. 자, 특수부대 설비합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출전 들어가면 저는 여기서 물어봅니다. 자, 특수부대 설비는 엘리베이터가 가설됐을 때와 에스컬레이터나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이라는 특수부대 설비가 가설됐을 때 이 두 개로 반드시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책의 디귿. 우리 책이 몇 번? 디귿. 이게 뭐? 리을. 맞죠? 책 맞죠? 예.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는 뭐예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여기는 에스컬레이터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자. 그런데 엘리베이터는 반드시 역시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이 6억을 초과해야 됩니다. 이 조건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단독주택이나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이 이 둘 중 하나 이상 설치된 것은 무조건 고급 주택으로 봅니다. 이거 묻지 않습니다. 이걸 꼭 체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가 가설된 단독주택이라 해서 무조건 고급주택은 아니다.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얼마 초과된다? 6억 초과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뭐는 에스컬레이터나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용량이 설치된 주택은 뭐를 묻지 않고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6억 초과 이걸 묻지 않고 요 요건을 충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뭐를 본다고요? 고급주택을 본다고요. 여기 봐, 여기. 이제 조금 이따 쉴게. 금방 쉴게. 여기 봐. 여기. 집중. 힘들죠? 요거 반드시 차이점 느끼셔야 됩니다. 출전이 나와. 물어보면 기다렸더니 낚아채 돼. 나왔는데 그제서야 진짜 나왔네. 아씨 내년에 꼭 외워야지. 짐싸 여러 사람. 꼭 그러면 요걸 제가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할게요. 자, 취득 당시 적어놔요. 시가 표준액이 6억 원 이하일 때와 초과일 때를 구분했을 때 엘리베이터가 가설된 경우와 에스컬레이터나 오늘 발음 된다.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에 설치됐을 때의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하로서 엘리베이터가 가설된 단독주택 고급주택이다 아니다? 예? 고급주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다고. 왜 아니에요? 이걸 못했으니까. 그런데 시가가 6억을 초과하면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단독주택이다? 그러면 고급주택이다 아니다? 이다. 그런데 에스컬레이터나 수영장에 설치된 주택은 로서 취득 당시 시가가 6억 원 이하이다. 고급주택이다 아니다? 응? 이다야? 예, 이다라고요. 차이점을 보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출전이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출전이야. 여러분이 들어가서 이걸 내고 싶어. 그럼 여러분 이하로 물어볼까? 초과로 물어볼까? 여러분은? 이하로 물어보는 게 차이가 발생하죠. 초과는 물어봐야 차이가 없잖아. 얘와 얘가 차이가. 이해하세요?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시험은 실전은 이거야. 출전이 문제 만들 때에 6억 초과를 조건 제시해놓고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안 물어본다고. 왜? 결과는 똑같으니까. 이놈이나 6억 초과할 때는. 근데 모이면 6억이 할 때는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지죠. 그러니까 출전은 얘를 물어보겠다 얘를 물어보겠다. 이하를 물어보지 당연히. 얘는 달라지잖아. 지금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도 이런 식으로 즉 출전 입장에서 아 이런 건 시험에 나오겠다. 이렇게 장난칠 수 있겠다. 이걸 여러분이 스스로 자꾸 생각하라는 얘기야. 제가 공부할 때 누가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난 벌써 고시 합격하고 인생 펼쳤을 거야. 씨. 그럼 사기죄도 안 걸렸을 거 아니야. 우리 집사람한테. 왜냐면 제가 결혼해서 3년만 고생하면 너 인생을 표주게 해주마 그랬거든요. 근데 실패했죠. 그래서 제가 아주 좀 원초적인 죄를 저지르고 있어갖고 맨날 구박해. 내가 미쳤어. 내가 미쳐서 저 인간을 그때 알아봤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서. 구분돼요 여러분? 자 마무리합시다. 6억 원 이하일 때 차이가 발생하는 게 느끼시죠? 네. 요거를 뭐라고. 제가 출제를 하면 이건 안 물어본다고. 이해하시죠? 요걸 물어본다고 요걸. 자 여기까지 일단 가고요. 좀 쉽시다. 많이 힘들어 하시네요.